안녕하세요. 빛나TV 좌명희입니다. 오늘은 그림책 에세이 한 권을 갖고 왔는데요.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에서 지은 그림책으로 배우는 에릭슨의 전생의 발달입니다.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는 그림책 심리지도사, 그림책 심리 큐레이션, 그림책 양육 감정 코칭 지도사 과정 등을 운영하며 심리이론을 바탕으로 그림책을 연구하고 다양한 그림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함께 썼는데요. 제주에서 큐레이션 서점, 책방 오늘을 운영하고 있고 책 치유 상담가로, 그림책 처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심리성장연구소 제주 1 지부장으로 여러 자격과정 그리고 부모 교육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에릭슨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발달 단계에 맞는 그림책을 활용합니다. 이는 3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우선 에릭슨의 이론을 그림책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아이의 발달 상황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나아가 앞으로 어떠한 발달의 특성을 보일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울러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각 단계의 성인이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림책은 가독성이 좋고 적용 포인트가 확연해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심리이론을 이해하기에 매우 적절한 도구입니다. 나아가 주제가 광범위해서 어떠한 심리적 갈등 상황이라도 미해결된 문제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그림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성인이 본인의 발달을 회고하듯이 되짚어보는 기회를 갖는다면 여러 면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는 물론 청소년, 나아가 성인으로 넘어가기 전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군인들에게도 유익한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단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신뢰감 대 불신. 출생에서 약 1세. 나는 이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열쇠. 아기와 처음 만나던 순간 경이로움, 고통, 축복, 걱정 등등 엄마가 느끼는 다양한 정서에 아기는 울음으로 인사를 대신한다. 생애 초기의 영아는 모든 의사소통을 울음으로 한다. 영아의 생존 본능이다. 영아는 양육자가 보이는 태도, 정서 등에 따라 신뢰감을 형성하기도 불신감을 키우기도 한다. 생애 초기의 영아는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온몸으로 엄마를 인지한다. 기저귀를 갈 때, 젖을 물릴 때, 분유를 줄 때, 엄마의 목소리와 분위기, 정서를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직관으로 느낀다. 엄마의 민감하고 즉각적인 반응과 사랑은 세상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다. 반대로 거절당하고 비난받고 학대당한 아이는 자신을 가치 없다고 여기며 불신감을 키우게 된다. 울며 엄마를 찾는 아기에게 즉각적으로 배고팠어? 맘마 줄까? 졸렸구나. 기저귀 바꿔줄게. 라고 반응하며 애정과 보호를 느끼게 해주는 엄마에게서 아기는 신뢰감을 획득한다. 아기는 자신이 울면 욕구를 바로 충족시켜주는 엄마를 신뢰한다. 내 울음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내가 부모, 환경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의미하고 확신은 자신감을 갖게 한다. 확신과 자신감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것이지 아기 스스로 만들 수는 없다. 신뢰감은 타인에 대한 믿음과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다. 엄마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공감받으며 자란 아기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반면 엄마가 왜 울어?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울어? 아유 힘들어. 라고 짜증과 화로 반응하면 아기는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보호받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 엄마를 힘들게 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게 되고 나와 엄마, 세상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연구해온 권위자이자 세계적인 의학 박사 베셀 반 데어콜크에 따르면
깊이 사랑받고 안전하다고 느낀 기억이 없으면 뇌에서 타인의 친절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아예 발달하지 않는다고 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아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신뢰감의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시각 벼랑 실험이 말해주는 것. 깁슨과 워크가 고안한 시각 벼랑 실험을 통해 6개월 된 영아가 깊이를 지각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깊이가 얕은 쪽은 유리 바로 아래에 테이블볼을 깔고 깊이가 깊은 쪽은 바닥에 테이블볼을 깔아서 시각적으로 더 깊게 보이게 하고 두꺼운 요리를 올려놓아 안전하게 기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영아는 얕은 쪽에, 어머니는 건너편 깊은 쪽에 서서 오라고 영아를 손짓해서 부른다. 아이는 엄마에게 가다가 깊이를 지각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얕은 쪽으로 되돌아가거나 깊은 쪽과 얕은 쪽의 경계선에서 울기만 한다. 이때 엄마가 웃는 얼굴로 손짓하면 영아가 건너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엄마가 놀란 표정을 지으면 아이는 건너가지 않는데 이것을 사회적 참조라고 한다. 엄마의 얼굴이 참조 체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엄마의 표정으로 아이는 안전한지를 판단하고 엄마의 표정은 아이에게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 영아는 우울한 엄마, 무심한 엄마, 화난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건너오지 못하고 물러나서 회피하려 한다. 엄마의 무표정 역시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불신감을 형성하게 한다. 엄마의 웃는 얼굴에서 영아는 안정감을 느끼고 엄마의 표정으로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하고 경험에 대해서도 개방적으로 된다. 방끝 아기씨는 중요한 시그널, 참조체제를 잘 보여주는 그림책이다. 왕비님은 하루 종일 아기씨 생각뿐이고 아기씨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다. 잠시도 아기씨 곁을 떠나지 않는 왕비님은 얼마 뒤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아기씨가 웃지 않는다는 것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는 것을, 웃지 않는 아기씨를 위해 값비싼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재미있는 공연을 열지만 여전히 아기씨는 웃지 않는다. 말똥말똥 왕비님만 바라본다. 아기씨는 늘 고민이 많고 우울해 보이는 창백한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던 아기씨가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고 드디어 방긋 웃는다. 엄마의 표정과 얼굴색에 따라 아기의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한 부분이 시각벼랑 실험에서 보이는 안정감, 신뢰감과 연결된다. 엄마의 정서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니 웃지 않는 엄마를 바라보는 아기씨는 웃을 수 없었던 거다. 왕비님의 얼굴색과 표정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림책 전체에서 임금인 아빠는 딱 한 페이지 등장한다. 책 한가운데 접히는 부분을 꾹 눌러 펼쳐야 얼굴이 겨우 보인다. 아기가 처음 배우는 상호작용은 부부관계다. 방긋 아기씩에서 존재하지만 함께하지 않는 아빠. 왕비님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독박 육아에 시달렸던 것일까?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앞서 부부의 상호작용은 어떤지, 눈을 맞추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부부를 위한 시간은 보내고 있는지, 서로의 애씀과 고충을 알고 위로하며 지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하루 중 서로를 바라보며 방긋 웃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비싼 교구보다 더 중요한 것. 아이의 예민함, 까칠함을 별나다고 느끼며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다. 아이는 태어나서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3일을 보냈다. 문득 아이가 예민하고 까칠한 이유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게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 결과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을
무지한 엄마였던 나는 몰랐고, 그래서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그 욕구를 채워달라고 예민하게, 까칠하게 표현했던 걸 테고, 다 큰 18살 딸을 침대에서, 책상에서 바로 일으켜 세우는 우리만의 암호가 있다. 아나 또는 않을까? 채워지지 않은 아기적의 욕구,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넘어 안정애착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은 우리의 표현 방식이다. 아이가 엄마를 충분히 신뢰할 만한 존재로 여기고 이제 그만 됐어 라고 할 때까지, 충분함을 느낄 때까지 계속 이어갈 거다. 쌍둥이를 키우는 지인에게서 들은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지인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문제 행동을 보여 상담센터를 찾아갔다. 지인은 그 즈음 애착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날 역시 애착 문제에 대해 듣고 왔다고 한다. 지인은 쌍둥이와 연년생 동생을 키우고 있었다. 아빠는 방끝 아기씨의 왕처럼 늘 바빠서 엄마 혼자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고만고만한 아이 셋을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니 얼마나 힘이 들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지인은 그놈의 애착 이라며 한숨을 푹 쉬었다. 그 말과 한숨에 자책과 후회, 고단함 등 여러 감정이 섞여 있어서 안타깝고 안쓰러웠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왕비님이 애써 준비한 고급 옷도 비싼 음식도 아니다. 지능 발달을 돕는다는 값비싼 교구나 교육도 아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엄마의 표정, 방긋 웃어주는 엄마에게서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애착, 즉 신뢰감 형성이다. 가족 치료사 존 브래드쇼는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에서 갓난아이였던 우리는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나 아픔을 안아줄 사람이 없었음을 슬퍼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울고 있을 때, 모든 부당함에 대해 분노하고 있을 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상처받은 어린아이. 불안을 온몸으로 느끼며 결국 살아남기 위해 자아 방어 기제가 자리 잡게 되었고 감정적 에너지는 얼어붙고 아기씨처럼 웃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계속해서 채워달라고 고함치지만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